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500명을 넘고 사망자도 17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우한시의 육해공 교통망을 전면 중단시키는 등 한시적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설 연휴를 앞둔 우리나라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유예한 가운데 우리 보건당국은 경보 수준을 경계로 올리고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사성 물질인 세슘 137의 농도가 평소보다 59배 높게 측정된 건데 조사팀은 문제가 된 구역을 밀봉하고 현재 모든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환자가 500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17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고 수준의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우한시는 육해공 교통망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62명에 불과하던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5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닷새 만에 9배 가까이 치솟은 것입니다. 사망자도 급증해 2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대응 수위를 최고로 높였습니다. 우한에서 시작된 이번 전염병을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의류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대응 조치는 감류 전염병인 콜레라와 흑사병 수준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신 검문 수준의 검사를 하고 격리를 거부하는 환자는 공안을 동원해 강제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관변 매체들은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첫 발병 보고 이후 석 주 만에 처음으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劝导公众易散不易聚，最大程度减少公众聚集性活动，避免聚集性疫情发生。 이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지인 우한시는 한시적으로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우한시는 현지 시각으로 23일 오전 10시를 기해 시내 대중교통과 항공편 열차 등 교통망이 임시 중단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도시를 떠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대규모 인구가 이동하는 춘제 명절을 앞두고 감염 사태의 전면적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폐렴의 전염 상황이 중국 당국 발표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 확산 정도를 축소해서 발표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중국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03년 사스 사태가 재현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자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만 500명을 훌쩍 넘긴 상황.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을 넘어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로 급속히 퍼져나가면서 시민들조차 중국 당국 발표에 의구심을 나타냅니다. 原因就是我不太相信我看到的很多东西。我觉得可能数量远不止现在报道的。 각국에서도 중국 당국이 이번 상황을 실제보다 축소 발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라 나옵니다. 영국의 한 연구기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1,700명, 홍콩대 전염병 역학통제센터는 1,500명에 육박할 것이란 추정치를 내놓았습니다. 중국이 2003년 사스 대유행 당시 상황을 축소 은폐한 전력이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사스 발생 사실을 공식 발표한 것은 5개월 만. 때문에 사스는 전 세계로 확산해 37개국 8천여 명이 감염되고 774명의 사망자를 낸 바 있습니다. The SARS virus caused a severe disease, and we can now look at the SARS coronavirus genome and try to understand where, in detail, the differences are between these viruses. 이와 함께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안고 대규모 인파와 접촉하는 이른바 슈퍼 전파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医务人员的感染呢，最后证实呢，围绕一个新型冠状病毒感染的一个病人，因为护理啊各方面，所以有14个这个医务人员的感染。 따라서 신종 코로나 확산 사태를 조기 수습하려면 중국 당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자국민의 여행 통제 등 적극적인 조치가 급선무라고 입을 모읍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네, 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 확산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오가는 주변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소 중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일본의 유명 관광지에는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간판까지 등장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와 가깝고 후지산 조망이 가능한 데다 온천도 즐길 수 있어 중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찾는 가나가와현 하코네. 최근 이곳 온천거리 한쪽에 있는 일본 과자 가게 앞에 중국어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국인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가게 주인은 현지 언론에 매너가 안 좋은 중국인 때문에 가게가 엉망이 돼 왔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자위 수단을 갖추고 싶은 만큼 중국인이 가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무려 1,0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이번 중국 춘제 기간에만 약 7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일본을 찾을 것으로 일본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 일본 정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中国では引き続き患者数が増加しており、一層の警戒が必要となります。 중국 우한이나 상하이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발열 유무와 일본 내 연락처 등을 적어내도록 하는 등 특히 공항과 항만에서의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有检查体温，对，在进机场和进机场之前和入关之前2次。 중국인들의 왕래가 많은 다른 지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호주 보건당국은 우한에서 시드니로 오는 비행기 탑승객의 경우 자진 신고만으로 폐렴 확산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며 탑승객을 가려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최근 2주 사이 우한뿐 아니라 다른 중국 지역을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서도 폐렴 의심 증세를 보이면 강제 검역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과 인접한 러시아도 검역의 고삐를 바짝 죄는 등 세계 곳곳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우한의 진원지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세계적인 비상사태 선포를 일단 유예하고 현지 시각으로 오늘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유럽과 남미에서도 의심 환자가 보고돼서 불안감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위원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제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까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We need more information. For that reason, I have decided to ask the emergency committee to meet again tomorrow to continue their discussion.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비상사태 선포 여부 결정은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비상사태는 WHO가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규정입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중국의 여행자나 화물 이동, 무역의 제한 등에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WHO 회원국들도 이를 근거로 자국과의 인적 왕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WHO가 이번에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 2009년 멕시코발 신종 인플루엔자를 비롯해 지난 10년 사이 6번째가 됩니다. WHO는 이와 함께 앞으로 몇 주 이내에 중국의 다른 지역과 남북한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 다수의 감염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ore cases should be expected in other parts of China and possibly other countries in coming days. 실제로 미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중남미 멕시코와 브라질에서도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의심 환자 2명이 보고되면서 유럽에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우리나라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늘 밤 열리는 WHO 회의 결과를 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단계를 다시 결정할 전망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국내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은 사실상 싸움이 시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 연휴를 국내 확산의 1차 고비로 봤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물론 이제 저희도 춘절 기간을 1차 위험 기간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설 연휴 예상되는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104만 명. 이 중 방한할 중국인 관광객은 13만 명이나 됩니다. 주변국을 넘어 미국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오고 중국 지역사회 발생까지 진입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 우리에겐 사실상 위기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한발 입국자 중심의 현재 검역 강화 방식에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우한 직항 입국자에 대해서는 공항 게이트에서 개인별 체온 측정을 하고 건강 상태 질문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유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검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유증상으로 들어왔다가 귀국하고 일정 기간이 흐른 다음에 증상 발현이 시작이 되고 이런 발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지역 사회에서의 노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점들이 굉장히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WHO의 긴급위원회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경보 수준을 경계로 올리고 대응을 더 강화할 거로 보입니다. 권고안 수준에 따라 대응 매뉴얼도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HO가 긴급위원회를 연다는 건 위험성을 인지했다는 뜻이라서 사람 간 전파나 중증도 등을 종합해 긴급 상황을 선언할 가능성도 큽니다. 최악의 경우 여행 제재 권고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발 위기 상황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전력을 다해 막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한 주변국의 위험은 줄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초과학 육성을 위해 젊은 과학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세종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해 박사후 연구원 1,000명에게 펠로우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우십이란 박사후 연구원이 자신이 원하는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 1억 원 정도의 연구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 장관은 또 5G 대중화를 위해 우선 알뜰폰에서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노력하고 이동통신사도 청소년과 실버 요금제 등 맞춤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난해 말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사건 조사팀을 파견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원자력연구원은 정문 배수로 하천 토양에서 정기 측정에 따라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분석 결과 지난 6일 이 시료에서 방사능 농도가 증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137의 방사능 농도가 25.5베크렐로 지난 3년 평균값보다 59배나 높게 나온 겁니다. 원자력연구원은 주변 지역을 추적 조사해 일부 방사성 폐기물의 수분을 제거하는 자연 증발 시설에서 빗물 배수관을 통해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이곳 주변 하천 토양에서는 세슘 137의 방사능 농도가 138베크렐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북쪽 쪽에서 약간 그 우수관에서 높은 그 선량률이 측정돼서 그것을 지금 정밀 조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구원은 외부로 이어진 하천 하류의 토양에서는 평소와 같은 수준의 방사능 농도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조사팀을 파견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조사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하여금 맨홀 구역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오염 토양 제거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향후 원안위는
사건 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사팀은 문제가 된 구역을 밀봉하고 주변 하천 토양의 위치별로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등 모든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눈의 제일 앞쪽 유리창과 같은 각막에 문제가 생기면 시력장애가 생기고 심하면 실명하게 됩니다. 각막을 이식하면 되지만 7년 이상 기다려야 하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국내 연구진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인공 각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20여 년 전 약물 부작용으로 각막에 손상을 입은 원효춘 씨. 세 차례나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거부 반응으로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빛 정도, 그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물체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시력이 저하가 됐죠. 각막 이식 수술 뒤 5년 안에 거부 반응이 나타날 확률은 36% 정도. 나이가 어리거나 원 씨처럼 재수술을 받으면 각막에 혈관이 자라 거부 반응 가능성이 커집니다. 혈관이 많이 자라 있으면 이제 염증 세포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잘 생깁니다. 이 표면이 다 망가져 있으면 눈물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식해서 남의 조직을 갖다 놨으면 또 그게 금방 망가지는 거거든요. 국내 연구팀이 콘택트 렌즈의 재료인 합성 구분자로 만든 인공각막을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기증받은 각막과는 달리 몸에서 다른 사람의 장기로 인식하지 않아 거부 반응이 나타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해 오랜 시간 기증자를 기다릴 필요도 사라집니다. 기증각막과는 달리 합성 고분자로 만들어진 인공각막은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면역 거부 반응이 적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팀은 동물 실험 결과 인공각막의 안전성과 시력 회복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올해 임상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각막 이상 환자들에게 새 빛을 주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남성 직장인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22,297명으로 2018년에 17,665명보다 26.2% 증가했습니다. 또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이 차지한 비율은 21.2%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역시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습니다. 노동부가 집계한 육아휴직자는 고용보험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됐습니다. 최근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에 내린 단비로 산불이 주춤했지만 40도를 웃도는 더위가 예상돼서 산불 위험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호주 일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 인터넷판에 따르면 뉴사우스 웨일스주 산불 방재청은 불볕 더위로 인해 시드니 등의 산불 위험이 최고 단계에 이를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벤 셰퍼트 산불 방재청 대변인은 최근 내린 폭우에 환호했지만 이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면서 여전히 산불은 타고 있고 앞으로 더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딱따구리, 다른 이름으로 탁목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무를 쪼는 새입니다. 탁탁탁 또는 드르륵 하는 소리가 마치 드럼 소리 같다고 해서 드러밍 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리가 같은 장소에서 난다면 둥지를 짓는 것이고 장소를 옮기면서 난다면 애벌레를 잡는 소리라고 합니다. 딱따구리에게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은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 피플 시간에 김성호 생태 작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